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논평입니다. 오늘은 박예근 소원 재심권 총회 규칙대로 처리하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최근 대구노회 박예근 목사 사건이 점입 가경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총회 서기는 총회로 올라오는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회 규칙을 위반한 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박예근 목사 사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104회기 때 박예근 목사와 관련한 공고 사면 및 목사회원 무효 결의에 대한 소원장이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반려 이유는 대구노회가 제출한 문서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건은 박예근 목사의 면직 제명 출교에 대한 상소장이었습니다. 그 상소장 역시 총회 재판국에 의해서 소원장이 반려됐다는 이유로 타교단 목사라고 단정한 후 기각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6월 22일 대구노회가 제104회기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 대구지방검찰청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대구지검이 발급한 공소장에는 피의자 임종구와 김경천의 범죄 사실이 상세하게 적시되어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임종구와 김경천의 범죄 사실은 이미 대구노회 임원회에서도 충분히 입증된 바 있습니다. 대구노회 임원회는 총회에 제출한 문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문서이므로 반환받기로 결의한 후 2020년 6월 12일자로 총회에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대구노회 임원회가 이미 임종구와 김경천이 범한 문서 위조 행위를 시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104회기 임원회는 대구노회 임원회의 결의 및 문서 반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총회 재판국까지 총회 임원회가 소원장을 반려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상소장을 기각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구노회 임원회, 제104회기 총회 임원회, 제104회기 총회 재판국 등의 이상한 행보가 역력히 드러납니다. 총회 행정과 정치와 법리가 말이 아닙니다. 정말 원칙과 법 그리고 정도가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째, 대구노회 임원회는 절차상 잘못된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슬그머니 덮어버렸습니다. 정치가 불법 행정과 위조 범행을 덮고 넘어간 것이죠. 둘째, 제104회기 총회 임원회는 대구노회에서 제출한 문서가 잘못되었다고 되돌려 달라는데 이를 수차례 거부한 이상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역시 이상한 정치가 괴상한 행정을 묵인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셋째, 제104회기 총회 재판국은 총회 임원회에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의견서를 2차례나 받고도 어떤 확인 절차 없이 총회 임원회가 반려했다는 이유를 들어 상소를 기각 처분했습니다. 역시 괴상한 정치로 공법을 뭉개버렸습니다. 제105회기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예근 목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대구노회 임종구와 김경천이 제104회기 임원회에 위조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총회 임원회에 소원장과 재심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사위는 검찰이 발급한 공소장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임종구와 김경천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합의 운운하면서 박예근의 소원장과 재심 청원서를 헌의부에 이첩하지 않을 뜻을 비추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 처리는 총회 임원회의 월권이요 불법입니다. 총회 규칙 제7조 3항의 2에 의하면 서기는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해야 합니다. 동규칙에 명시된 대로 총회 서기는 하회에서 올라온 각종 문건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점검한 후 하자가 없으면 곧바로 헌의부로 이첩해야 합니다. 중대한 사안은 총회 임원회가 함께 의논하기도 하지만 임원회 역시 서류 접수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총회의 규칙이요 총회 임원회의 행정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박예근의 소원장과 재심 청원서는 접수된 지 30여일이 지났는데도 헌의부로 이첩하지 않은 채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총회 서기나 임원회는 하회에서 올라온 문건이나 소원장 등을 심의하거나 검토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접수된 문건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헌입위에 이첩하면 되는 것이죠. 하급심을 거친 소송건은 15일 이내에 헌입으로 이첩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 총회 서기는 하회에서 올라온 문건에 대해 시간을 끌어 불법을 행하였고 총회 임원회 역시 그 문건을 심의하듯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월권을 행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총회 서기나 임원회가 하회의 문건을 심의하거나 조사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 총회 서기는 총회 규칙을 위반하여 불법을 행했고 총회 임원회는 월권을 행하여 총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총회 서기, 총회 임원회, 그래서는 안 되죠. 더 나아가 총회 임원회는 그런 월권과 불법 외에도 대구노회 임원회가 이미 절차상 하자 문서 곧 위조 문서를 작성했다고 결의한 회의록 문서가 버젓이 있는데도 그 문서를 슬그머니 감춘 채 임종구와 김경천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말만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구와 김경천은 검찰의 공소장 이전에 이미 대구노회 임원회를 통해서 위조 문서를 작성했다는 결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결국 임종구와 김경천의 위조 문서죄는 형법상 재판을 받게 될 죄상 이전에 총회 형법을 위반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이미 교회법상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 대구노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는데도 박혜근의 소원장과 재심 청원서를 깔아뭉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흔히 총회 임원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리거나 법리를 벗어난 발언을 한 것은 10중 8구 정치가 개입되거나 신사임당의 치맛바람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은 오랜 총회의 관행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총회 서기와 조사위원들이 이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나고 있으니 꼭 그런 격이 아니겠습니까?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구해야 할 총회 서기와 임원들이 가장 일반적인 상식을 저버린 채 괴상한 정치에 휘말려 심지어 신사임당이 치맛바람에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자아내도록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점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해 내품었던 피를 토하는 외침이 떠오릅니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모스 5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CFC 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